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 하나의 전투가 한 시대를 완전히 끝장내고 무려 250년이 넘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일본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버린 결정적인 전투, 오사카 공방전입니다. 때는 1614년, 일본 통일을 정말 코앞에 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마지막 저항 세력이 버티고 있는 전설적인 오사카 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그의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수십 년간의 기나긴 내전, 센고쿠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마지막 불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옛 지배자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오사카 성에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전력만 놓고 보면요. 도쿠가와의 20만 정예군이 10만 오합지졸에 불과한 도요토미 군을 그냥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도요토미에겐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 무기는 군대가 아니라 성, 오사카 성 그 자체였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은 일본 최강의 요새, 오사카 성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방어력을 믿고 여기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마음 먹은 거죠. 아니, 도대체 오사카 성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런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지금부터 일본의 성이 왜 무적의 요새라고 불리는지 그 방어 건축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성은요, 그냥 높은 담벼락이 아니에요. 일단 거대한 해자로 적의 접근을 막고요. 어쩔 수 없이 좁고 복잡한 길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활과 총탄을 비처럼 퍼붓는 거죠. 말 그대로 적을 분해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살인미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성은 바로 이 방어 철학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특히 성을 둘러싼 해자가 3겹이었는데 이게 어찌나 깊고 넓었던지 역사상 최강의 방어 시설로 꼽히는 콘스탄티노플에 비교될 정도였다니 상상이 가시나요? 예상대로 도쿠가와의 첫 공격은 이 단단한 방어벽에 막혀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그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합니다. 성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부수는 지략의 전쟁으로 말이죠. 그의 새로운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전이었죠. 그는 대포로 성벽을 부수는 대신 포탄이 성벽을 훌쩍 넘어가게 조준했어요. 목표는 성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중심부, 바로 히데요리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목표는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습니다. 포탄이 바로 옆에 있던 시녀를 덮치자 공포에 질린 히데요리의 어머니가 시끄러워 죽겠네! 당장 화해해! 라면서 장군들을 닥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굴욕적인 화해를 맺게 되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승패를 갈랐어요. 도쿠가와는 깨달은 거죠. 저 무시무시한 오사카 성의 진짜 약점은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즉 공포라는 걸요. 하지만 도쿠가와에게 이 평화 조약은 그냥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물리는 대가로 바깥쪽 해자 하나면 메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요. 그래놓고는 밤낮으로 인부를 총동원해서 바깥쪽은 물론이고 안쪽 해자까지 성의 모든 해자를 싹 다 메워버렸습니다. 도요토미 쪽에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눈치챘을 땐 이미 게임은 끝난 뒤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의 방어력 75%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무적의 요새는 이제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덩그러니 서 있는 평범한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1614년 겨울 심리전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1615년 봄 교활한 평화조약으로 성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죠. 그리고 마침내 1615년 여름 도쿠가와는 벌거벗은 오사카성을 공격해 도요토미 가문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100년간 이어진 전국시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사카 공방전의 승리는 단순히 한 가문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일본이 탄생했다는 신호탄이었죠. 도쿠가와는 이 승리로 일본의 미래를 손에 넣었고 이후 260년간 이어지는 에도 시대라는 거대한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일본 역사의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간 순간이었어요.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센고쿠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자리엔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가 지배하는 평화의 시대, 바로 에도 시대가 들어선 것입니다. 에도 시대는 통제를 통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누구도 정해진 신분을 벗어날 수 없게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만들고 지방 영주들의 힘을 철저히 약화시켰죠. 전쟁이 사라지자 사무라이들은 칼 대신 붓을 들게 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일본 전통 문화가 꽃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안정을 택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끔찍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만든 이 엄격한 통제사회. 과연 영원한 평화는 이렇게 경직된 질서라는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도쿠가와의 선택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의 일본에도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